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확실히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을 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혹은 좀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거기에 따라 글로벌 증시는 같이 조금 영향을 받아가는 흐름입니다. 다만 뉴욕장이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S&P 500 지수 내에서는 올라간 섹터가 더 많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의 큰 걱정은 조금 사라진 듯 하고요. 조금의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만 조금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꾸준히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어떤 파급이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미 반영된 이슈라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우리들의 관건은 어쨌거나 올해 이 거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이슈들도 오늘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 1월 그리고 2월 증시까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또 기대를 했고, 그리고 11월, 12월 동안 참 걱정이 많았었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좀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도 좀 살아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슈 브리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가웠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부터 박민영 앵커가 준비를 했죠? 네, 어제 뭐니뭐니해도 강했고 또 뭐니뭐니해도 반가웠던 쪽은 2차 전지주의 동반 강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자 뉴욕장이 일단 대다수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또 우리 장에도 영향을 조금 줬던 흐름이었고요. 또 전기차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 구조적 성장에 대한 이슈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소재부터 셋업체까지 다 올라갔었고요. 특히나 탄력이 좋았던 쪽은 양극재 쪽도 유달리 강했습니다. LNF 8.6,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 SKC, 일진머티리얼즈, 첨보, 후성, 양극재, 음극재 혹은 동박, 전에 관련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던 어제였죠. 전기차 종목들의 상승을 보면서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정말 상승에 마냥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수급적인 요인이었어요. 이건 LNF의 수급인데요. 최근 5거래일간의 흐름입니다. 대주주 이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어제부로 이제 좀 정리가 된 상황이죠. 어제 막판에 보유했던 개인들이 크게 쏟아내는 물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을 평소 대비 아주 강하게 사들였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건 비단 LNF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의 모든 종목에서 동일한 수급 형태가 나타났어요. 어제 이 맨 위, 어제 수급 상황을 보면요. 이걸 보면 이제 과세 이슈 등 해서 수급 변동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어느 정도 변동성 완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걸리는 게 있죠.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사주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배당을 받고 나면 다시 팔지 않을까? 결국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남아 있으니까 샀던 거 팔고 이쪽으로 자금 투입하기 위해서 또다시 수급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갈까요? 어제장에서 이것도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죠. 기재부에서 22년 탄력과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원재료, 소부장, 장비 쪽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은 될 만한 소식이라 점검했고요. 다시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수소 대신 전기차라는 물음표를 살짝 넣어봤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조직 개편 인사를 통해서 보니 연료 잠지 담당 부서 역할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벤츠나 토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도 시장성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소차 개발 중단에 들어갔다. 이런 언론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고요.
수소차 개발 방향성 변화는 몰라도 중단은 아니다라고 제네시스 측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료전지 담당 조직의 역량은 강화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반박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걸 전기차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본다면 수소차가 이게 어느 쪽의 의견이 앞으로 일어날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잡음이 나왔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라면 전기차가 그 자리를 더 메꿀 것이고 전기차가 더 파이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기대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딱 방금 박민영 앵커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저도 이제 주위에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오히려 이 소식이 있고 나니까 전기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더 강하게 일어나겠다. 오케이, 좋아. 차라리 잘 됐어.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느니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더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잘 선택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물론 이후에 좀 무마되는 기사도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어제까지 흐름만 봤을 때 좀 그러더라고요. 전기차의 포인트를 맞추면 조금의 그렇죠. 긍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또 전해드리고자 취합을 한 거고요. 다만 이걸 수소차의 포인트를 맞추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 측에서 수소차 더 늘릴 거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그거 채택할 거야. 뭐 수소는 미래고 그 끝판왕이 이들 종목이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좀 하루 만에 그 이슈로 인해서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상하프론테크 12% 밀렸고요. 일진하이솔루스 10% 가까이.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도 조금 부침을 크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질문도 전문가께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파랗게 질려버린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더불어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수소차 급락에 대해서 좀 들리는 얘기들을 다시 살짝 정리를 해보면 한국투자에서는 한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현대차 수소차 계획 변화 없는 거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업계에서는 결국 수소 연료 전지는 상용차 위주다. 그리고 선박이나 트램 항공기 중심의 활용이라서 크게 타격받을 거 없다. 이 업체들, 연료전지 업체들의 하락은 너무 우려가 과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결국 수소차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현대차 수소 연료전지 공장 11억 달러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 현대차를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나 저래나 현대차는 매수 아닙니까? 뭐 전기차 모멘텀이 커지든 수소차 쪽으로는 계획 변화가 없으니까 저가 매수를 하든 다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앞에 종목들, 연료전지 종목들에 대한 수소 고민이니까. 관련해서. 네. 그런데 딱 하나 느껴지는 건 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급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더 빠지고 나서 사면 더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오늘 더 빠졌는데 각종 대응 기사들이 쏟아지고 뭐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라서 네. 이거 이때 내가 제일 싸게 살 거야 라는 욕심을 시청자분들이 버리고 조금 객관적으로 이 이슈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소와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긴 했었는데 좀 면밀히 숫자들을 따져보면 사실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거든요.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아직 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외에도 충분히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은 많으니까 좀 양분해서 좀 뉴스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좀 전기차와 수소, 연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게임주들도 그런데 일부 게임주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어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메타버스와 NFT가 묻어있는 종목군들이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뉴스가 몇 가지 나왔었습니다. 일단 컴투스와 관련해서 컴투버스를 시연 영상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냥 마냥 여기 가서 놀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4가지 세계관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업무 공간도 만들어 놨고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정말 재밌게 게임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양분을 했고요. 내년까지
컴투스 직원들을 여기 입주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실체화된 메타버스를 우리도 구경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뭐 이러다 보면 다시 한번 뭐 시장에서 화랑이 불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뭐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계속 쫓아왔었잖아요. 위믹스 유니버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0개 위믹스 관련 게임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각 게임사, 게임 개발 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소프트넨터의 다크 에덴이 위믹스에 합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하다 보면 역시 뭐 메타버스 NFT 내년에도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정리는 살짝 해드렸던 건데 주요 게임사들의 NFT 관련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나 놀라운 건 이걸 통해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이거 뭐 다 사라는 얘기예요, 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고르기도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전에 그 위믹스 관련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는 게임주를 볼 때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게임이 얼마나 매출을 유발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게임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사에 대한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주가와 코인의 상관관계가 그럼 1이면 1대1 100%라는 건데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0.9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위메이드에 대한 게임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인 시세판을 봐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이라는 거고 글쎄 뭐 0.9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이 밑에 있는 하위는 조금 더 상관관계가 치고 높아질 수도 있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게임주를 보는 생각의 차이를 엔터도 예전에는 뭐 음반 판매량만 그렇죠. 봤었는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게임주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변수들 한번 얘기는 해드렸어요. 다만 뭐 실적으로 잡히는 기대감이 더 크니까 게임주에 대해서도 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뉴스나 뭐 산업의 변화들을 감안하면서 그 섹터를 보는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우리가 올라서 반가운데 네.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객관화된 뉴스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정부 정책 나온 거 뭐 이렇게 정리는 해봤습니다. 5G 커버리지를 넓힌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리고 전국구로 이제 퍼트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읍면까지 뭐 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5G 서비스 특화망도 구축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고 오히려 기대는 이만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5G나 혹은 6G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신망 확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저께 그 6대 기업 총수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6G 관련 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왜요?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적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구현모 KT 회장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G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도 이제는 6G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전에도 저희가 5G 얘기하면서 야, 무슨 5G야? 지금 6G 얘기 나오는 판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까 봐 다시 한번 하나금융투자에서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5G 대장주가 6G가 되더라도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 7년간의 대장주일 거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다 보니 5G 대장주들, 이 대표적인 대장주들이 좀 강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6G에서도 역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랗게 저희가 칠해놓은 것들 오랜만에 저희가 이 코너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관심주들인데 뭐 HFR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OE 솔루션을 저희가 말씀을 좀 안 드리겠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꽤 12월에 상승률이 좋아서 좀 뿌듯함과 함께 이제 이 종목들이 더 잘 가야 될 텐데 라는 응원으로
5G 관련해서 한번 실망을 했지만 2022년에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기대한다면 어떤 종목군들에 우리가 접근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으로 네. 실적이 잡힌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2020년 그리고 21년까지 좀 실망감이 컸다면 2022년에는 드라마틱한 영업이익 반등도 있을 수 있다 하니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거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애타게 보고 있었던 섹터인 만큼 네. 굉장히 주가 또한 강한 탄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린 여전히 의심을 거두진 못하겠죠. 자, 이 5G 관련한 전략 나눠볼 거고 앞서 전기차 관련, 수소차 관련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렸죠. 게임주까지. 또 밤사이 마감된 뉴욕장에서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또 다 내렸단 말이죠. 어제 그 상승을 이 이슈가 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또 수소차 관련한 급락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고민하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어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없었는데 이 메타버스나 NFT 묻어있는 게임주들에 대해서 내년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12월에 살짝 조정을 받았으니까 사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달부터 메타버스 게임주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저랑은 그러면 안 하셨나 봅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방송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 전략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사실 게임주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년에도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괜찮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성장이 좀 줄어든다. 지금 주식이 3,300에서 3,000까지 내려온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익 추정치가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뭐 오미크론 이야기도 뭐 코로나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금리 인상, 긴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가장 많이 찾는 건,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성장하는 쪽이 어디냐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항상 이런 비유를 드리지만 반에서 모두 다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들의 관심이 퍼질 수밖에 없는데 다 공부를 못하는데 한두 명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쪽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만 선생님들이 몰빵을 하죠. 걔들만 공부시키죠. 공부 안 하는 애들 뭐 공부하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명만 이제 서울대 이렇게 가는데, 내년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성장성이 낮아지고 올해 워낙에 많이 이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이 내년에도 또 똑같은 그런 성장을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성장성이 남아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찾는 게 내년도에는 핵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제 업종만 좀 압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업종이나 테마의 상승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컴투스 그룹과 위메이드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이제 게임주의 예전에는 이제 게임 산업의 대장주는 NC라든지 넥슨이라든지 3N이었는데 하나 까먹었네요. NC, 넥슨, 넷마블. 이 정도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게임의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이제 MMORPG나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NFT라든지 P2E 이런 쪽이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쪽에 가장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쪽이 어디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
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네. NFT의 핵심이 이제 가상화폐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C2X라는 이제 자체 코인 네. 이런 쪽도 개발을 했고 뮤직 스튜디오가 컨텐츠도 만듭니다. 컨텐츠도 만들고 뭐 메타버스의 핵심이 사실 하드웨어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게임빌 컴투스가 게임을 만들고 뮤직 스튜디오가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쪽이 지금 M&A라든지 이런 쪽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가장 먼저 메타버스와 P2E를 시장에 알린 게 위메이드였습니다. 위메이드. 그러면 게임즈 가운데는 이 두 개의 회사를 좀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다시 돌파했어요.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회사가 2015년도에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내년도에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컴투스 홀딩스 아무래도 이제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반응을 홀딩스가 먼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주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두 이제 새로운 대장주들이 좀 게임주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게임주도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은 5G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앙금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어떨까요?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요? 네. 이게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안 좋냐.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는 저는 크게 긍정적인 면을 찾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제 어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미국과 중국의 신규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28GHz 그러니까 이게 5G가 영역대가 두 가지예요. 지금 네. 5G 막 이렇게 5G 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두 가지 영역대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GHz 그러니까 좀 넓은 쪽에 직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속도가 네. 빠르고 직진성이 높은데 이게 직진성이 높은 대신에 단점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전파 음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가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뒤쪽에는 이제 통신이 잘 안 그렇죠. 되는 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3에서 4GHz 영역 이쪽은 이제 회절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쪽, 뭐 건물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런 쪽에 좀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3에서 4GHz 대 투자가 이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G 투자가 새로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5G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박민영 앵커랑 올백 프로그램 할 때 한 3년 전에 5G였거든요. 네. 그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장비가 깔리지도 않은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들, 사이클 산업을 보실 때는 실적을 보시면 안 돼요. 뭐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저건 예상치고. 재작년에 저런 얘기 안 했나요? 아마 했을 겁니다. 2021년도에 장비를 막 투자할 것이다 이러면서. 근데 저때 실적이 좋아질 때 뭐 이럴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 장비가 깔릴 때 그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저렇게 해서 장비가 깔린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얘기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5G 좋습니다. 뭐 실적 좋아질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참고 버티세요. 이게 사실 능사는 아니거든요. 뭐 6G가 되면 5G 장비 업체들이 6G가 되면 뭐 이쪽이 또 수주를 받으니까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 7세대, 8세대, 9세대까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올라오면 조금 매도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이제 사이클이 진짜 이루어진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G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좀 새롭게 관심 가지시려고 했던 분들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이자 또 저희가 앞에서 언급드렸었던 어떤 전기차, 수소차, 현대그룹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론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소차를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 뭐 완전히 수소차를 드랍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상용차 쪽은 수소차를 한다라는 이야기고 승용 쪽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현대차 그룹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도요타도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전기차 많이 만들 거예요. 렉서스도 사실 이제 도요타 그룹이 수소차를 현대차 그룹과 함께 굉장히 잘 나가던 그룹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중단을 하고 전기차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수소차가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낮추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굉장히 좀 더 집중돼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그러면 그래 수소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수소차를 안만 지원해도 민간 산업에서 수소차를 안 만들면 네. 그건 뭐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년도에 정부가 수소차 지원하는 게 이제 3만 대인데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안 만들면 이거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20년 전에 저는 이제 생각이 이게 이 발표를 듣고 들었는데 LCD와 PDP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LCD와 PDP가 굉장히 경합을 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LCD가 뭐 좋냐, PDP가 좋냐, 뭐 화질면에서는 PDP가 좋다, 막 뭐 이랬었는데 결국은 기업이 LCD를 선택하니까 PDP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물론 정부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발전, 상용차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과 정부에서 주도로 해서 하는 것과 이 주가를 보면 아실 거예요. 뭐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주가가 좋은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압축해서 뭐 수소나 2차 전지 이제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수소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내년도에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돼서 각각의 스탠스들에 대한 힌트도 또 남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